님이 추천하는 가장 어떤 무난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요? 55세가 넘으셨다.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받아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연금 받아서 또 연금 가입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비과세 연금을 하시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훨씬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익까지 만약에 좋을 수 있다면 수익 좋고 세금 없고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자,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 노후 자산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은퇴 자산 현명하게 쓰는 방법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은퇴자금 그 계좌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펀드도 있고 ISA도 있고 뭐 IRP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좌 차이점이 뭔가요? 연금에 관련된 계좌 중에서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연금 저축. 연말정산에 이제 세금 환급받는 연금 저축이 있었고요. 그게 네. 94년부터 있었어요.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연금 저축, 뭐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이런 상품을 판매를 이게 했습니다. 개인 연금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 연금 한 종류입니다. 아, 예. 저 하나은행에 들은 게 지금 뭐 2,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그 연말정산 받으시면서 과거에 방송하셨을 때부터 꾸준하게 가입하셨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연금 저축이 조금 더 진화하면서 그 IRP라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IRP. 예, 이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개인 퇴직 연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퇴직연금. 이제 퇴직 연금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IRP라는 제도가 도입됐고요. 사실 이 IRP는 나중에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 통장인데 이 IRP를 가지고 여기다가 불입을 하면 재직 시절에 불입을 해도 세액공제를 똑같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연금저축하고 IRP를 통칭해서 그냥 연금계좌라고 해요. 아, 두 개가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납입한도 이런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연금 관련해서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고 ISA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ISA는 연금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목돈 마련. 어. 내가 은행에 적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무슨 뭐 상품을 가입하든 그 ISA 계좌 내에서 하게 되면 일정한 세제 혜택을 들여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ISA는 연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ISA에 있는 돈을 IRP나 연금 펀드로 옮길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것이고 개인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이걸 연금 계좌라고 하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아마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셨을 연금 중에서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뭐 이런 연금들이 이제 개인 연금에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네, 만약에 퇴직연금을 1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대표님이 추천하는 가장 어떤 무난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요? 퇴직을 해서 퇴직금 통장에 이제 IRP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왔어요. 네.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IRP 통장에서 내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IRP라는 것이 안에서 그냥 정기 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IRP는 그냥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항아리에 돈이 1억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내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연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내가 그 안에서 뭐 정기 예금으로 안전하게 2, 3% 예금 운용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뭐 펀드나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율이 낮고 펀드나 ETF는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할 주가가 수도 폭락하면 10%씩 하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퇴직금 통장에 1억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내가 나이가 많잖아. 네. 60세가 넘어서 퇴직금 들어왔어. 근데 이걸 뭘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데 두려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위험한 거 못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기예금으로 90%를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안전한 정기예금에 들어있어요. 이자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운용한다? 방법이 없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꺼내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퇴직금을 1억을 받아서 IRP로 받았다. 그러면 55세가 넘으셨다.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연금으로 개시하는 거야.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뭐 10년이나 20년 나눠서 내가 연금 뺐을 수 있거든요. 네.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데 뭘 개시하냐? 네. 그렇죠. 이거 원래 나중에 연금 받으려고 내가 준비하는 건데 지금 미리 받으면 손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받아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받아봤자 내가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연금을 개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쵸. 그런 분들이 그냥 두고 정기예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시하셔라.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시하면 연금으로 개시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 네. 없어요. 네. 자, 받는 거야.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받아서 재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목돈 1억이 있어요. 1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있죠. 근데 투자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목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은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10% 폭락했어. 그럼 10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 들어가는 100만 원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적립식의 분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1억 가지고 뭘 하겠다 고민하시면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세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적립식 펀드 적립펀드 사실 수도 있고, 그죠? 그걸 가지고 그냥 예금할 거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적립식 펀드 같은 거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뭐 난 주식 관심 있다. 그럼 ETF 같은 거 매달 100만 원씩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주식은 싫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연금 받아서 또 연금 가입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품의 연금과 이 받아서 받는 연금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수익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빼서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안에서 IRP에서 굴렸더니 3%인데 빼서 굴렸더니 뭐 6%, 7%다. 오, 그럼 수익이 당연히 나는 빼서 거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빼서 할 수 있는 인출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들 중에서 비과세 연금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IRP에서 수익이 나면 3.3에서 5.5% 저율과세가 돼요.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빼서 비과세 연금에 하시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요? 훨씬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익까지 만약에 좋을 수 있다면 수익 좋고 세금 없고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역시 박사님은 다르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솔루션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조합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박사님이십니다. 네. 자산을 빼서 쓰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인출 전략, 인출 계획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대표님 생각하는 최적의 인출 전략은 뭡니까? 뭐 딱 그냥 원칙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수익률 낮은 것부터 빼쓰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진짜? 예. 아니 사실 내가 연금이 하나밖에 없다면 네, 네. 자산이 하나밖에 없다면 걔를 뺏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은행에도 있고 주식도 있고 무슨 뭐 채권도 있고 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중에서 내가 뭘 먼저 뺐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네. 근데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65세에 내가 은퇴하겠다. 그러면 65세 땡 그러면 그날 모든 걸 다 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모든 걸 다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수많은 자산 중에서 뭐부터 내가 빼먹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내가 올해 시작하면 100만 원씩 평생 받지만 올해 안 받고 내년부터 받겠다. 그러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는 것이고요. 2년 늦추면 114만 원, 5년 늦추면 136만 원을 평생 받아요. 늦게 받는 게 좋진 않으나 그래도 늦게 받으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익이 좀 있으면 수익이 그렇죠. 있으면 좀 늦추는 건 괜찮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고객을 만났는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거예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으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은행 통장이 있다는 거야. 쌓인대요, 통장에. 네, 통장에. 자기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주니까 받긴 받는데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통장에 쌓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늦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물어봤어. 통장이 이자율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자가 뭐 있어 통장에? 거의 없지. 뭐 2%, 3%? 네. 그 제가 그랬죠. 아니 받아서 쓴다면 모르겠지만 받아서 쓰지도 않을 돈 뭐하러 받아요? 늦추면 7점 몇 프로가 그렇죠. 올라가는 당장 국민연금부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안 받고 연기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7.2%씩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땡 하면 다 그냥 뭘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연금과 자산 중에서 수익률 낮은 거를 먼저 빼쓰고 수익률 높은 거는 미루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연금액이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기본 상식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수익 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런 거 하시는 겁니다. 뭐 네. 까먹은 자산 빨리 빼세요. 어차피 까먹을 건데. 네. 네. 저 극단적인 가정을 좀 해보겠는데 10억 부동산 한 채가 전 재산인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또 주식 계좌에 10억이 있는 네. 그다음에 일반 저축 계좌에 10억이 있다. 네. 이 중에 노후에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답은 뻔해요. 누구예요? 1번. 1번. 부동산. 연금이 있으면 연금인데 네. 연금 없이 지금 부동산, 주식, 저축으로 세 개를 나눈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이다. 그런 부동산이다. 왜? 아, 자, 부동산 한 채 있으면 음. 집에서 발 뻗고 자면 돼. 네.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주식 계좌에 10억 있다고 생각해봐. 어. 잠이 안 와. 그렇지 않고 또 일반 저축 계좌에 10억 있어. 네. 일반 저축 계좌에 10억인 사람 맨날 고민이야. 금리 낮은데 이걸로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저기 집이 좋다는데 저걸 사봐야 되나? 아니면 또 이건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건 주식은 위험하니까 또 그러면 누가 좋다니까 뭘 해야 되나? 맨날 고민이야. 여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생 이런 고민하다가 간다. 네. 그러다가 사기는 안 당하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고르라면 일단 그냥 1번이다.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냥. 이걸 내가 뺐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팔아봤다가 내가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놔두면서 에라 모르겠다 주택연금이나 받자 그럼 더 편해지는 것이고 네. 근데 1, 2, 3번 다 별로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마지막에는 연금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장땡이다. 장땡. 자, 30, 40대 때를 놓쳤다가 50대부터 노후 걱정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50대가 시작해도 좋을 노후 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금이겠죠? 당연하죠.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60세가 은퇴다라고 생각하면 50대는 늦은 겁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기 위해서 내가 70세까지는 청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더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2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소득을 만들어내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 기간도 60세에서 40년을 노후를 보내야 되는 사람하고 70세에서 30년을 보내야 되는 사람하고 은퇴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알차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십시오. 국민연금도 지금 65세부터 받는데 70세에 받으면 훨씬 더 연금액이 올라가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지금 노인의 기준이 65세인데 뭐 70세를 늦추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결국은 이 사회가 점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60세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로 노후를 좀 미루시고 지금부터 남은 10년, 20년을 노후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보셔라.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좀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형주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은퇴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얘기는 내가 좀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연금을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주식에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연금을 받는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오,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냐 반찬이 중요하냐. 그럼요. 자, 근데 우리가 점심 드실 때 네. 점심 먹으러 친구들하고 나가면서 네. 야 오늘 뭐 먹을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어떤 얘기 하시냐면 뭐 김치찌개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네. 이런 얘기 하죠? 네. 다 무슨 얘기죠? 전부 반찬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밥 얘기는 안 하네. 그렇죠. 오늘 내가 우리 콩밥 먹을까? 무슨 보리밥 먹을까? 잡곡밥 먹을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사실. 다 그냥 반찬 얘기합니다. 네. 반찬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반찬이 화려해요. 반찬이 맛있어요. 반찬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반찬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반찬만 드셔보세요. 반찬만 먹으면 짜요. 결국 못 먹어요. 그리고 특히 맛있는 반찬이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밥도둑이라 그러잖아. 그럼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별로 소홀해 보이지만 밥이 있었기 때문에 반찬을 잘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반찬은 시대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었지만 밥은 5,000년간 우리의 식단의 주식이었어요. 맞아. 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노후가 되면 느낍니다. 주식해온 사람, 부동산 해온 사람, 사업해온 사람 다 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노후에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잘 운용하고 관리하려면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는 소득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연금 박사구나. 그럼요. 연금 밥이다. 사실 밥이만 있으면 반찬 뭐 그냥 명란젓 하나, 김치 하나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으면 네네네. 김 그렇죠. 뭐 네. 달걀 프라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는 한 그럼요. 끼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반찬도 중요하지만 밥을 좀 먼저 제대로 준비하시는 음. 여러분이 되신다면 네.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아, 행복한 근데 인생이 요즘 되실 점점 것이다. 밥을 안 해 먹어서 네. 그 대신 참 걱정이. 빵도 괜찮아요. 빵도 주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고 네. 건강을 잃었을 때 또 돈이 없으면 또 다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더 우리가 힘들어지고 자, 힘든 시기지만 우리 균형 있는 노후를 위해서 오늘 정말 알찬 강의를 해주신 이영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